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셨어요? 네.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교구 바자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시고 또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저녁에 마음 공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늦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빈자리가 다른 때보다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늦지 않게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원기 104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기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넷째 주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도타원 이형은 교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큰 소리로 내서 칠 때도 정전으로 중심을 잡고 쳐야지 아무 생각 없이 치면 사이비가 됩니다. 할 때도 원래는 어건만 원으로 치시라고.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정전 마음 공부로 마음 공부 대혁명을 일으켜 주셨던 우리 그 스승님 장산 종사님께서 지난 10월 6일 새벽 5시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열반하시고 이제 발인식 전날 저녁 7시 이제 독경 시간에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추모담을 하셨어요. 한 분은 서울 개봉교당의 연산 김원도님이 하셨고 한 분은 이제 죽산 황동욱 미주교구 교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추모담 중에 가장 제 가슴을 울렸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대산 종사님께서 그 연산 김원도님께 너도 수계농원에 와서 정전 마음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수계농원으로 공부하려고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는데 수계농원 법당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가지고 해질녘이 되면 빛이 많이 들어왔는가 봐요. 그런데 해질녘에 법당 옆에 그 앙골 의자에 대산 상사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그 햇빛을 다 맞으시면서. 그래서 연사님께서 뜨거운데 더운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장산이 법당에서 정전 마음 공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정전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가슴에 어떤 뭉클함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추모담을 받들고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산 종사님께서 육신은 열반을 하셨죠. 그런데 영혼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장산 종사님께서 어디 이영은이 너 정전대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감시를 하리라 하고 지켜보실 것 같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철저하게 정전으로 할 것이고요. 저만 장산 종사님께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장산 종사님이 쟤들이 정전에 집중하고 있나 딴 생각을 하고 있나 다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산 종사님 감시에 통과를 하려면 철저히 정전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정전 55쪽을 보면 정기훈련법이 나와요. 그런데 정기 그 훈련법이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도 이렇게 매주 금요일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훈련이죠. 그래서 그 첫 문장이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 자성, 경정, 강연, 회화도, 의도, 성리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데 어디까지나 이 중앙교구 마음공부 대학은 정기훈련이지만 법의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절대로 지식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지식 배우러 오신 거 아니죠? 네, 지식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절대 마음속에 평가를 하지 마세요. 잘한다 못한다 강사가 지난번에 헛소리 또 하고 자빠졌다 막 이렇게 하면 법이 안 들어갑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는 철저히 정전의 원리의 법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장산 종사님 편찮으셔가지고 효도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분난을 드리러 인사를 드리러 가서 다른 얘기를 하면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 훈련을 했다, 누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보고를 드리면 진짜 그렇게 그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도 눈빛이 빛나시고 제 얘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개강을 하고 나서 제가 장사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보고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장사님 중앙교구에도 9월부터 정전마음공부대학을 열어서 개강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시고 공부할 때 어떤 법문을 많이 하셨냐면 내가 대산 상사님이 열반하셔서 가실 때 어떤 법문을 받들었냐면 대산 상사님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사업은 하와이 국제훈련원도 짓고 지금 대한민국 팔도 곳곳에 훈련원 다 지어놓고 기관 창립도 어느 정도 할 것 하고 사업은 내가 다 거의 손봐놓고 다 해놨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 정전 마음공부로 마음공부 대혁명을 일으키고 가는 것은 내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와라. 그럼 끝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와라.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가 저는 그렇게 들려요. 죽을 때까지 영생을 하라. 그렇게 법문을 받들었다고 하시면서 너는 끝까지 하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들려주셨는데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개강을 해서 하게 됐다고 그렇게 보고 드리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끝까지. 그래서 너도 죽을 때까지 하고 와라. 그 말씀으로 들려요. 제 귀에는. 그래서 이제 장산 종사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 계실 때는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스승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스승님 계시니까 이런 마음이 많았는데 막상 딱 열반하시고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승님 가시고 나니까. 그래서 이 중앙교구도 이제는 이 정전만 공부로 교화의 바람이 막 힘차게 불어가지고 교화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서? 이 중앙교구에서. 그러면 정전 마음 공부를 해서 정전의 교화 바람을 신나게 불릴 의무와 책임을 가진 주인공들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교화의 바람을 불려서 중앙교구의 교화의 대혁신, 대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야 청산 종사님이 지금 지켜보시면서 야 형은아 내가 할 말 네가 다 하고 있다잉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스승님 가시고 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정전대로 철저하게 정신수양 요치를 공부를 해봅시다. 네. 지식 다 놓고 평가 다 놓고 정전으로 원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제 이분 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딱 선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부를 같이 해보면 진짜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웠다고 엘리트 의식에 잡힌 분들은 이런 일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일자무식이에요. 한글을 몰라. 일자무식인 한글을 모르는 70대 연세를 70 잡수신 양반이 제가 울산교당에 근무할 때 교당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한 번에 입교는 안 하고 그때는 화요공부방을 했는데 화요공부방에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일자무식이다.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남자 공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한글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자원을 한 거예요. 자원을. 그러면 한번 명선님이 그 남자 자원한 분 이름이 이명성이요. 근데 그 양반은 이제 기독교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 몇 년을 하다가 기독교에서 나와가지고 정정마음공부를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입교를 울산교당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봉사정신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내가 나서서 가르쳐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직장을 다닙니다. 시빈 씨도 이제 청소부로 일하러 다니고 명성님도 이제 회사에 돈 벌러 다니기 때문에 그 선언을 한 이후로 저녁마다 명성님이 그 인터넷 전화로 하면 전화요금이 안 나오잖아요. 막 몇 시간을 해도. 그러니까 그 전화로 저녁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정전 개교의 동기부터 읽어가면서 해석하면서 서로 공부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 2-3개월 만에 한글을 눈뜨게 깨우치게 해줘버렸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70 할머니가 한글을 3개월 만에 깨쳐? 그것도 뭐 한글 기본 초본을 갖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을도 아니고 정전 개교의 동기부터 계속 정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글에 눈을 떠버리니까 이런 일기가 나왔어요. 깨치고 나서 대소유물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쓴 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은 그 시민시의 원본 글씨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깨치고 자기가 적은 거라서 초등학생 글씨처럼 삐뚤삐뚤해요. 근데 이게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굉장히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를 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도 교당을 다녀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고집 부릴 것 다 부리고 시비 할 것 다 하고 자존심 세울 것 다 세우고 이러면서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 교당을 다녀도 저 사람이 대소유무 이치로 원만하게 변화가 안 됐다. 이래버리면 이거 뭡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중앙교구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나 이 원리 안 들어가고 공부가 안 들어가니까 오늘 공부해야 할 이 주착심들이 장난들이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3개월 만에 공부해서 한글 깨치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바라본다. 태어나버렸어. 태어나. 본래의 나는 완벽한 존재. 본래의 나는 진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이렇게 완벽한 존재인데 아우 이거 사회복이 채우려고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채우려고 했으며 나를 학대하고 구박했던 나를 위로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학대 안 하세요? 구박 안 하세요? 위로하세요. 뭐라고? 미안해 시민아, 용서해 시민아.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했던 슬픔의 무게를 비교하며 그렇게 나를 부족하다고 채우려고 애썼던 아픔의 비교를 하며 행복해지려고 애쓰며 나는 원래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행복 불행이 다 있는 완벽한 존재인데
그렇게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쳤어. 행복해지려고 애쓰며 스스로의 선택을 자책하던 모든 마음을 용서해 심나. 일자 무식인 분은 이런 일기가 나와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나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내가 시민이어서 고맙다. 이 시민은 마음심 도장님 재물재성의 시민을 따서 제가 박시민이라고 법명을 지어줬어요. 이 시민이어서 고맙다. 모든 재물재성과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다. 그 말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느낀다. 여러분 이제 당신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뭘로? 손의 감각으로, 나의 눈동자로, 나의 코로, 나의 귀로 온통 나를 느끼며 온전한 나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고맙다 시민아. 눈물겹죠? 네. 지금부터의 나는 아름답다. 위대하다. 모든 것은 시민이 책임진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거죠. 대소유무의 박시민이 처음 쓴 글. 대소유무 깨닫고 처음 썼어. 너무 신기하다. 시민 씨가 10월 9일 날 우리가 경남 성악당의 경남팀들하고 마음공부를 하고 갔어요. 저도 가고 이제 수사님도 같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날 시민 씨가 왔더라고. 진짜 이 공부심이 안 변했어요. 이만큼도. 제가 울산을 떠나온 지 4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참 포옹을 너무 진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가벼운, 이것도 시민님 일기인데 일기가 어떻게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면서 진리의 모든 면이 다 담겨 있어요. 시민씨 일기에는. 근데 설날이 돌아오니까 선물을 줬는데 이런 마음이 나왔나 봐요. 소장님이 아줌마 와보세요 한다. 네? 가보니 조그만 거 하나 준다. 이것이 뭐예요? 올해 선물이에요. 아니 이렇게 작은 것을 선물이라고 주다니 작은 마음에 나왔죠. 이게 선물인가 하는 분별성이 나온다. 오늘 공부할 분별성. 분별성이 나온다. 작고 크고가 원래는 없구만은 선물이 작고 크고가 원래 없죠. 경계를 따라 나왔구나. 둘 다 진리이구나. 진리의 작용이구나. 작은 거 큰 거 따라. 그 다음날 출근하니 경비 아저씨 나보고 오란다. 뭔 일 있어요? 하니 있지 않다. 뭐예요? 큰 박스 하나 준다. 건물 주인이 준다고 한다. 또 소장님이 웃는다. 아줌마 와보세요 한다. 네? 더 큰 박스 하나 준다. 뭐예요? 병원에서 준다고 한다. 참치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원래는 없건만 바로바로 대조하죠. 상황에 따라 있어지는 둘 다 대소유무 진리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도 대소유무, 나쁜 것도 대소유무. 맞지요? 둘 다 진리. 내 얘기 들어주어서 박시민 쓴 이렇게 읽기가 간단명료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소개하고 정신수양 요지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정신수양의 요지인데 아이고 정신 좀 차려.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으면서도 막상 정신이 뭐냐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우리 그 사은의 집 간호팀장님 정신이 뭐예요?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의 자세나 태도 이게 정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의 자세.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대종사님처럼 정신이 뭔지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안 해놨어요. 정신이 뭔가. 아이고 이 방송 때문에. 정신이라 하면 뭐냐. 첫 번째 단어가 마음이 그랬죠. 마음이 이 말이나 일상생의 요법에 나오는 심지는 이 말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요. 이게 정신이라 하면 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우리 차 유성 우리 명찰 좀 들어보셔. 우리 혜심님께 정신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해 보셔. 경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양이 뭐냐?
그거 누가 물으면 수양은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안으로요, 안으로. 네, 이 화면이 안 나와 이렇게. 이거 눌러 이거? 아니 넘기는 거 밑에 거 맞고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구슬라고. 빨간 오케이, 거. 오케이. 여기 보고. 자. 자, 이제 수양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단어가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그런데 우리네 사람들은 자꾸 내 안을 못 보고 바깥만 쳐다보면 수양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주 재밌는 예화가 뭐냐면 88 올림픽 때 참새 부부가 있었대요. 참새. 그래 저는 참새라고 해서 참새가 이제 새벽에 잠자고 일어나면 지지배배 짹짹이 이렇게 지저귀는 참새가 참새인지 알았어.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면 새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새인지 알았는데 참새는 참된 새로운 진리를 참새라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8 올림픽 때 참새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돌멩이에 치여서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어쨌냐? 넘어지는 순간 눈알 2개가 빠져버렸어요. 둘 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빨리 주워서 누나를 끼웠어요. 끼운다고 끼운 것이 거꾸로 끼하고 누나를 거꾸로 끼우고 나니까 속이 다 보이면서 내 분별성과 주착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우리네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딱 뜨면 안이 안 보이고 밖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자꾸 밖으로 나가가지고 안을 몰라, 내 안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참새 부부처럼 누나를 거꾸로 끼우세요. 그래가지고 밖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보라고요.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싹 잡아내고 다 찾아서 전부 다 대소유문 진리로 화해시켜야 됩니다. 그 거꾸로 끼우고 나서 참된 새로운 진리를 깨쳐서 참새 부부가 됐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근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가 나한테는 뭘까?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가 완전히 돈에 주착이 돼가지고요. 아이고 정신수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 증권에 빠진 사람들 방송만 보면 막 그 주식 방송만 보고요. 인터넷에서도 주식 강의만 듣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방송을 들어도 그 금융계 주식 방송만 들어요. 그리고 신문이 와도 주식 먼저 봅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산란하게 돈에 나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빠졌어요? 돈 중에 돈하고 이성 재색이잖아요. 재색. 어디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정전에 빠졌어. 정전에.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돈에 빠져도 산란이요. 산란이요. 돈에 빠진 사람 한번 보세요. 정신 못 차려. 그 다음에 또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가 뭐예요? 이성 재색이잖아요. 색. 남자가 여자한테 빠진 게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얼마나 밖으로 산란한지. 그래가지고 막 본 게 온 세상 여자가 자기 거라더만.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한 분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본 게 이게 동창회에 나가서 남자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 동창 모임이니까 이제 과거 초등 시절을 주고받다 보니까 뭐 둘이 통하는 게 있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착이 돼서 그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안쓰나쓰나 누구 생각? 단전 생각이 아니라 그 남자 생각이요. 이게 얼마나 산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중에 그 남자의 메일이 안 와도 불안해. 그리고 폰으로 문자가 몇 마디만 안 와도 불안해. 왜 불안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 안 하고 딴 여자한테 또 빠졌는가. 그래가지고 막 상사병이 걸렸어. 그래갖고 잠도 안 오지, 괴롭지, 살은 쭉쭉 빠지지. 그러니까 어찌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메 오메요, 이렇게 힘든 연애 사랑을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디야?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교당에 와서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떻게 깨달았냐? 이야, 이게 내가 그 남자를 잡고 있는 주착심이구나. 결국은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도 안 오고 막 땀이 질질 나고 막 병에 걸려가지고 중리사냐고 진짜 자리 빠졌더구만. 근데 주착심임을 깨닫고 벗어났어. 그게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요. 여러분 없어요? 다 속에 숨가 맞는가 없는가 알 수가 없어요. 산란하게 하는 경계. 네. 경계 중에 또 하나가 명예에 주착이 돼도 정신을 못 차리더구만. 내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남자들은 속이 허하고 가을이 돼서 찬바람이 불고 쓸쓸하면 뭐를 잡어? 명예라도 잡아야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명예의 주착이 알게 모르게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명예에 주착돼도 산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번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면 2번, 3번 해보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잡으려다가 어떻게 돼? 온지밖에. 진짜 경제적으로 파탄을 내, 파탄을. 그 명예 하나 잡으려다가.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지. 그게 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재생명리 중에 마지막 이기심이잖아요. 나만 알아. 남의 입장은 이만큼도 용납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고려해 볼 줄을 몰라. 그것이 아주 지독한 나만 아는 이기심인데, 그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정말 그런 사람도 산란해. 보면은 강박증이 생겨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신경이 쇠약해져가지고. 강박증만 있는 줄 알아요. 우울증에다가 결국은 이제 결복증까지 플러스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괴롭힙니다. 자신도 괴로워 죽지만 주위 사람들 못살게 굴어요. 이것이 다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이 단어는 끌리지 말라 하고 아니하여 이거 차이점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 짚어나갑시다. 예,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이름이니라. 이게 정신 수양이 뭐지?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네. 자, 보지 말고 보면 정신이 뭡니까? 마음이 두려워 고요하여 별서가 주착심이 없는 병이지. 수양은 뭡니까? 안으로 별서가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렵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일으키라. 자,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두렵하고 두렵하다입니다. 두렵하다. 두렵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두렵하다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엉클어지거나 가리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한 상태가 두렵해요. 근데 내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다 떨어져가지고 없는 경지에 딱 마음을 모으면 두렵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해석은 본디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런 해석이 또 하나 있어요. 고스란해, 본디 그대로. 근데
내 심지가 내 마음이 뭘로 다 엉클어지냐?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엉클어져서 있어요. 지금 속들이 동영상을 찍어볼 수만 있다면 가슴을 다 해부해서 찍으면 장난들이 아니고 지금 못 찍어서 그래. 강의원은 저도 제 속을 해부하면 해부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아주 미쳤을 거예요.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다 가려버려요. 이 정신이. 예. 그리고 이제 흐려. 그래서 뚜렷하다 이 말은 엉클어지거나 가리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한 상태가 두려시구나.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별성은 뭐냐? 분별성은 이분법으로 쪼개고 나누는 성질인데 완전히 두 개로 쪼개. 예쁘고 밉고 딱 쪼개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밉다 하는데 마음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 나는 저 인간이 너무 밉다 하는데 마음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볼 때마다 미워요. 예, 이제 제가 경주 화랑고에 있을 때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살만 오고 욕 잘하고 개기고 대들고 이러면 진짜 미워요. 그럼 저는 참 믿고 꼴보기 싫다. 그렇게 탁 잡고 주착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마음공부 수업으로 딱 들어가서 교탁에 있으면 그놈만 보여. 그놈만. 근데 교구가 돼가지고도 교도가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교무 평가만 하고 시비만 해. 공부는 안 해. 그러면 교무 마음에 이쁘고서요 믿겠어요. 밉다 해가지고 딱 주착하면 설교로 연단에 딱 올라오면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쁘고 밉고가 원래 없는 자리로 올라가서 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 참 예쁘다 하는데 마음이 주착되면 예쁘다고 내가 주착했고 예쁘게 보인 그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는 행동을 안 해. 그때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내 말 잘 들을 때 이쁘지? 어느 때 안 들어? 죽이고 싶지? 이혼하고 싶지? 요새 여자들이 목소리 밝게 전화를 하면 이혼하셨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분법으로 쪼개는 성질을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예쁘고 믿고만 쪼개나요? 좋고 싫고 잘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고 이렇고 해놓고 다 쪼개고 살고 있어요. 맞고 틀리고 수도 없어 이거. 자, 그럼 주착심은 뭐냐? 주착심은 붙잡는 마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머무를 줄 붙을 착 그래요, 한문으로.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 붙어 있는가? 나 우리 그 동해리방 그 수요 공부방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윤미성 정통님 가위에 그냥 붙어버렸어 마음이. 가위가 굉장히 그냥 요리할 때도 편리하고 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쓰다 보니까 그 가위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위가 사라졌어. 정신 못 차려 찾느라고. 근데 3개월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 공부해가지고. 근데 가위 하나에도 그렇게 주착이 돼갖고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공부해서 일기 기재해서 내놓는 자료들 보면은 40년, 30년, 20년, 50년짜리 주착심들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남편이 나한테 욕을 하면 안 된다에 딱 주착된 그런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신혼 초에 나한테 뭐라겠어? 재수없는 년이라고 했어. 재수.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은 40년짜리니까 그게 40년 동안을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는데 주착이 돼가지고 40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를 이를 갈고 살았어. 대단하지?
어디서 살았어요? 나 같으면 일주일 만에 40년 만에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착심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없는 것 같고 다 청소돼버리고 고요하고 뚜렷한 것 같지만 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자, 예쁘고 미있고 좋고 싫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분법으로 쪼개고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빨간 글씨는 전부 다 양의 마음이죠. 양, 음양으로 봤을 때 양. 녹색 글씨는 전부 다 음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따라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음양으로 두 마음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프랭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쓰레기 줍는 예쁜 손, 쓰레기 버리는 미운 손. 이분법으로 쪼갰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미운 손은 다 잘라버리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손만 보면 미워서 환장하겠죠. 그 학생이 선생님 눈에 이쁘게 보이겠어요? 근데 어느 때는 얘가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마음이 나면 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주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쓰레기 줍는 이쁜 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쟤는 쓰레기도 잡두고 참 이쁜 아이야. 내가 생각해도 이쁜 체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걔가 창문에다 쓰레기를 살짝 놓고 오는 모습을 봐. 돌겠죠. 이분법으로 교육을 하면 다 분열됩니다. 정신 못 차려. 자, 그래서 무조건 제가 물으면 답을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교사 직무 연습을 하면서 정답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자기 생각들을 말을 한 게 그냥 답변이 나오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막 한도 끝도 없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가 와 이거 이제 답변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답을 이대로만 해라 딴 소리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면 막 이렇게 하루 한 3시간을 외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강의 3시간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정신이 돌아와서 모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초등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 그렇게 이분법으로 쪼개서 얘들을 안 가르쳐야 되겠다고 다 정신을 차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뭐 더 진도 나갈 것도 없이 여러분은 예쁜 인간이에요, 미운 인간이에요. 시작. 원래는 예쁘고 미고가 없어. 근데 경계 따라 어느 때는 예쁘고 어느 때는 미워. 그러면 시민시 버전으로 하면 예쁜 것도 대소유고 미운 것도 대소유고. 그러니까 진리마저 틀려. 맞아요. 그러면 일상생활 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한 머리선 그룹이 없던만은 이게 대소유무 중에 뭔 자리예요? 대자리죠. 그러면 정신수양 요제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게 뭔 자리예요? 대자리지. 이런 쌍의 진리에서는 이제 이런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이게 대자리예요, 소자리? 대자리. 그래서 대소유무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 따라 예쁜 마음이 나왔어, 미운 마음이 나왔어. 이건 대소 중에 뭔 자리? 소자리예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예쁜 마음 되고 예쁜 마음이 미운 마음 되면서 돌고 돌지. 변하지. 그건 뭔 자리예요? 유무자리. 그래서 모든 원리가 대소유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소유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당에서 가르쳐 보니까 대자리가 뭔지 소자리가 뭔지 유무자리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도 않으면서 교무님은 대소유무 하는데 맞잖아. 이거 하루아침에 못 깨달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공부하고 또 문답하고 또 감정을 얻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깨쳐갈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한 방에 가르쳐주냐. 간질나서 환장하겠대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거만은 이게 대자리다. 경계 따라 둘 다 있어지는 게 이게 소자리고 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유무자리다. 그렇게 해주니까 뭐 조금 그런 소리는 안 듣지. 여기는 다 내가 본 게 정전에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고 싫고로 또 쪼갭니다. 아이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TV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연분홍 진달래색에 주착이 됐어.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온 집안을 연분홍 진달래색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어. 그리고 옷도 자기는 연분홍색만 입어.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남편하고 아들은 반 죽을라 그래요. 죽을라고. 연분홍으로 쇼파를 해놓은 게 한동무디 안 돼. 자기만 주착돼갖고 자기만 좋아. 엄마만. 그러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연분홍색이 좋다에 좋고 싫고로 쪼개서 좋다에 주착이 돼서 그 위에 색깔들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근데 남편하고 아들 불만은 아들을 찔러. 세상에 그 침대에 누울래도 얼마나 욕을 어지럽히고 떼끼게 해놨다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도 못 오고 서도 못 오고 정신불안이야. 온 가족이 자기만 좋아? 그래서 이 좋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완전히 자기 기준이고요. 저 색깔이 좋다 이거 완전히 자기 기준이야. 그러면서 그 외에 건 내 기준에 내가 좋다는 기준에 안 들어오고 다 거부하고 다 쳐내. 이거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난 저 색깔이 싫고 저 사람이 싫어. 거기에 딱 주착되면요. 싫은 인간은 상종을 안 하려고 했어. 상종을. 그리고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쳐내. 이게 어떻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고에 그렇게 주착돼갖고 사는 건 안 됩니다. 왜 저는 또 이제 어떤 분이 막 염색을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분이 교님 원불교는 완전히 색깔에 갇혔어. 뭔 색깔? 흰색 검은색 이게 뭐예요? 아니요 나 밤색도 입고 그런 소리만 갇혔어. 근데 주착식 맞아요. 종교 집단의 유니폼 헤어스타일. 그러나 주착한 줄 알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인간이에요? 싫은 인간이에요? 그래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대소유예요. 좋은 것도 대소유. 싫은 것도 대소유로 보면 정신이 찢어졌다가도 대소유로 딱 모아져. 그 정신이 수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맞고 틀리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면은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뭡니까? 맞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시오. 틀린 곳에 각기표 치시오. 그래가지고 맞고 틀리고로 완전히 분열시켜요. 그래갖고 온 대한민국이 이 문법에 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요? 한 개도 여러분은 피해자지 잘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적인 업, 이 나라에 태어나서 교육적인 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뭔 잘못이. 그래가지고 제가 경주 화랑구에 근무하면서 이놈은 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버리니까 공부까지도 수행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라네. 팔딱 뛰어서 팔딱 뛰어. 그 평가 안에서 점수 안 내면 인건비 안 나와요. 이거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제도거든요. 죽겠어. 어떻게 마음 공부를 너는 10점, 20점. 뭐예요 그게 어떻게 그걸 평가하고. 대소유물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진짜 이게 뭘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맞다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일까? 그리고 시험 점수 낼 때마다 애들 시험을 본다고 공부를 할 때마다 도대체 이 교과서 어디서 나온 틀이며 이 정답 이게 누가 원하는 답일까? 고뇌합니다.
추적하고 파보면은요, 결국은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회 답입니다. 그 사람 기준에 다 맞춰서 써야만이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 창의력 다 죽습니다. 교과서도요, 그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정리를 해서 내는 거라 자칫하면 다 그 학문 이념에 사로잡혀서 갑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이 맞다 틀리다로 교육을 안 하고 창의력을 안 죽이고 원리로 진리로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없을까 고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남자가 제 눈에 띕니다. 아침마당에 섬진강 시인 김윤택 씨가 나와서 우리 교실에 대상을 받을 만한 시가 나왔다고 하면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학생 시 발표를 합니다. 대상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초등학교 2학년이 시를 잘 썼으면 대상을 받겠었디야.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래서 막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상 받을 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목이 시 써라? 뭘 써요? 뭘 쓰라고요? 이게 시요. 그래가지고 시 써라 뭘 써요? 시 쓰라고 뭘 써요? 시 써서 내라고. 네? 제목을 뭘 써요? 네 맘대로 해야지. 뭘 쓰라고요? 네 맘대로 쓰라고. 뭘 쓰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이게 대상일이야 대상. 시는요, 문장은 맨문단으로 은유법과 비유법을 써서 어떻게 써야 하나는 기준 틀이 전혀 없이 살아있는 사실적인 마음을 그대로 시로 옮긴 시를 가지고 와서 대상감이라고 합니다. 이야, 바로 저거구나. 살아있는 교육이.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똑같이 교실에서 오고 있더라니까요. 이 짓을. 일기 쓰라고 경계찾기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 한 번만 동그라미 주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화랑고에는 그 세 줄 썼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씨발 족같다 선생님이 써놨다 학교 갔으니까. 저도 그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 순간 그거를 진리로 봤지. 제 정신이야. 아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완전히 진리로 신앙을 하면서 그 세 줄을 물어로 받들었다니까요. 아유 참 격에 따라 네 심지가 씨발 족같구나. 진짜 묘유구나. 그래가지고 애를 그냥 막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선생한테 썩었다고 학교가 썩었다고 욕을 하냐고 너 같은 놈은 인간도 아니라고 당장에 학생부로 넘겨서 징계받고 봉사활동하라고 이렇게 해야겠잖아요. 일반 교육은. 근데 내가 감동을 했다니까요. 그 일기에. 정신지향 요치 때문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가지고 6기를 넘겼습니다. 자 이제 잘하고 못하고 이거 이제 내가 뭘 잘한다 하는데 마음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면요 그 잘한다는 것으로 잘난 체 하다가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진짜 사람들은 잘난 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장사님 제자가 돼서 뜻을 받들고 또 정전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전에 빠져들고 정전이 나의 전부요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요 대종사님이 나의 유리한 스승님이 알아지니까 정전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하려고가 아니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저거 잘난 체 누가 동창들이 꼴을 못 봐 내 거를 동창들 만만하지 않아요. 저 사원의 집 원장님이 우리 동창인데 오셨어. 만만합니다. 좀 이런 뜻이지. 그리고 내가 뭘 못한다 하는데 마음이 딱 붙어갖고 주착이 되면은요 한치 앞도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교당에
언니 일기 좀 한번 발표 못 해보자. 강연 좀 한번 해보자. 못 해보자. 나 다음 주에 시키면 교당 안 나와. 이것이 전부 다 난 뭘 못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도훈련원에 교무운영 끝나고 나서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만 깔깔대소회를 하는데 경산훈련원 원장님 전산 종목사님이 그때 부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양반들이 막 머리에다가 삐삐 가발을 쓰고 삐삐 소녀 있잖아요. 가발을 쓰고 옷을 여기다 경산종사님도 꽂고 사탕 바구니를 들고 막 사탕을 던져주고 다니는데 그런 거요. 부끄럽고 내 자신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이 치심에 걸리면 절대 그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원장이고 중법사인데 어디 그런 짓을 합니까? 일체 없어요. 아이 감동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영훈 교무님 나와서 머리에 꽂고 미친 짓 하라고 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못한다는 주장치가 이게. 그래갖고 세상훈련을 갔더니 나한테 신입사원 역할을 하라네. 깔깔대소회 때. 그래갖고 막 선글라스를 끼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근데 죽었더라고. 그게 나는 뭘 못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뭘 못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공부인들이 보면 남자가 하는 일은 난 못해. 못질 못해. 기계 못 고쳐. 여자가 할 일은 여자하고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해야지. 그래갖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자들은 못질한 걸 못해. 이게 못한다 이거. 남자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엊그제 우리 교당 그 과자회 어제 오늘 끝났잖아요. 아이고 이게 전에는 그 남자 부교무님이 여실히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일도 잘하고 오니까 막 잘 실어 날리고 잘했는다고. 근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되니까 막 우리 교당에 남자가 없다고 난리라고. 그래서 막 여기 공부하는 우리 소타원 윤수원장님은 여자도 남자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게 짐을 싣고 밧줄을 묶고 다 해내요 여자들이. 그 못한다는 주착심이 없으니까 다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이죠 감동. 네. 오늘은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질문 던집니다. 자 여러분은 잘하는 인간이에요? 못하는 인간이에요? 네,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죠?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하나하나 잡아내서 찾아내서 완전히 이것들이 다 대소이무이치로 화해를 하고 만나졌을 때 여러분은 정신수양이 제대로 됩니다. 근데 그 강의를 정신수양의 요지는 간단해도 분별성과 주착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수양 요지 강의도 이렇게 50분 갖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뒤이어서 더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마치고 8시 5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